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내일 10월 9일 12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또다시 범애국 진영이 조국 파면 구속 그리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범국민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10월 3일 대규모 집회, 사상 최대의 대규모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여론이 요동치고 있고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10월 9일 집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 집회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침묵하던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이 정권입니다. 정권이 선동하니까 갑자기 서초동에 군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지난 토요일 군중 시위에 두 가지 구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 이 두 구호는 자기 눈을 찌르는 겁니다. 이 두 구호 때문에 촛불 시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지 참 암담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레닌주의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정경심을 사랑해요 하면은 정경심의 뭘 사랑합니까? 정경심의 아들, 딸 사랑, 자식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까? 정경심식 자식 사랑을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정경심식 정거인멸, 정경심식 사모펀드 운영, 정경심식 뭐뭐뭐. 그러면 조국과 정경심을 닮아가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촛불 시위대의 구호는 전부 다는 안 그렇지만은 거기 구호를 서들고 다니는 사람, 그걸 말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조국 정경심을 롤 모델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럼 전 국민이 조국 정경심이 되어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그냥 먹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꼴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키자는 사람이 광화문에 나오는 겁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장입니다. 거짓을, 위선을 대표하는 서초동의 촛불, 그리고 진실, 자유, 정의, 애국심 대표하는 광화문의 대낮의 태극기 시위. 그 대조가 선명합니다. 어둠과 광명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요사이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조국 동생입니다. 이 조국 동생 조모 씨 52살 이분은 여러 가지 이 비리의 혐의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인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연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검찰이 조 씨를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서 구인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데리고 오던 중에 조국 씨 동생이 갑자기 실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문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하면은 그 피청구인, 즉 구속 청구가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 과정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료로서만 심판을
서류로서만 심리를 해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아주 좀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건데,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배임 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찰이 왜 영장을 청구했느냐 하면은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은 조국 부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학원이죠.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 원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 혐의입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 조모 교사 채용 말하자면 뇌물이죠.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람도 뭐 거의 자동적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조국의 동생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박모, 조모 두 사람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부인은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스펙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오촌 조카 조남동 사모펀드 관련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웅동 채용 비리로 생긴 이 뇌물, 그러니까 조국 동생이 받았다는 뇌물이 조국의 모친에게 전달된 혐의도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래 되면 또 조국 장관 모친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또 정경심 남동생이 또 등장을 하고요. 이래 되면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7명. 가족 7명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비리 가족 범죄 혐의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죄명이 증거인멸 교사, 뭐 사무소 위조 또는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횡령, 배임 수재. 아이고,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제일 크게 보도한 게, 이 일면 통단으로 크게 보도한 게 이겁니다, 이게. 웅동 채용 뒷돈, 조국 모친의 전달, 동생 강제 구인, 동생 통해 돈 흘러간 듯, 정경심도 채용 관여 정황, 정교수 3차 소환, 이인걸 증거인멸 가담도 수사. 이인걸은 이 변호인입니다. 그 밑에 이런 큰 제목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문재인, 조국 두 사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국,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뭡니까? 검찰개혁이랍니다. 검찰개혁. 아니, 범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검찰개혁 부르짖으니까 이게 참, 도둑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도둑 경찰청장이 저 형사반장들 다 집에 가라 하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은 이게 나라냐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나라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새롭게 집중적으로 이 문화일보가 조명한 거는 뭐냐 하면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 수억 원 중 일부가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 씨, 조국 장관의 어머니입니다.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조 장관 어머니인 박 이사장은 물론 아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부정
교사 부정 채용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에 의하면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조국 씨의 동생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 중 일부가 조 장관 어머니 박 이사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결혼이 발생하면은 채용 대상을 이 사무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국 동생이 직접 나서가지고 물색을 하는데 기간제 교사나 사범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2010년대 중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20여 명이 지원했으나 이 조국 동생에게 1억 원씩 뒷돈을 건넨 2명이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혐의를 조국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겁니다. 아니 교사를 채용하면 왜 돈을 받습니까? 더구나 학원 이사장, 학원의 사무국장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용 비리죠. 이게 채용 비리. 채용 비리 하면은 제일 그 다음에 흥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어요? 채용 비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채용 비리를 마치 무슨 반역죄나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채용 비리입니다. 채용 비리. 한 사람 채용하는데 1억 원씩 그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억 원씩 받는다.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두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채용 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런 문제만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재인의 채용 비리입니다. 가장 큰 채용 비리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재인의 채용 비리. 이거는 만천하에 다 아는데 어떻게 범죄 혐의자죠. 중대 범죄 혐의자 가족 7명이 범죄 혐의자 또는 비례 혐의자로 되어 있는 거기 출신이고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그것도 과거에는 국가 전복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그것도 실형을 선고 나왔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법무장관 자리에 임명한 게 이게 문재인의 채용 비리입니다. 지금 KT나 다른 데서 이 채용 비리 사건이 많이 나는데 관련자가 거의 대부분 구속됩니다. 그럼 똑같이 문재인도 구속돼야죠. 그런데 헌법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구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만 대통령을 형사소추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정신적으로 구속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재인의 가장 큰 채용 비리는 조국 장관 임명이다. 요걸 머리에 좀 기억하시면 내일 10월 9일 광화문에 나왔을 때 부르짖을 구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채용 비리, 조국 임명. 감사합니다.